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진행하게 될 내용은 프론트 쪽에 해당하는 디버깅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네트워크 탭과 뷰 반응형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버에 대한 디버깅 흐름을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실행 수신, 바디, 응답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콘솔 로그를 전략적으로 배치해서 우리가 디버깅을 해볼 수 있었고, 익스프레스 제이슨을 미들웨어로 필수 등록을 했었고, 라우터 전에 꼭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개발자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과 네트워크 탭에서 API 요청을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뷰 반응형 데이터를 디버깅하는 거, 그 다음에 화면이 안 바뀌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을 찾고 방법을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실 것은 F12. 자, 일단 크롬을 열어 주시고요. 브라우저에서 F12를 눌러 보시거나 아니면은 컨트롤 Shift I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콘솔, 네트워크, 엘리먼트,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이런 식으로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시게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각각에 사용하는 콘솔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에러 및 로그, 그 다음에 실제로 자바스크립트도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서는 HTTP 요청과 응답 확인이고요.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HTML 구조를 확인하고 CSS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단위에서는 로컬 스토리지와 쿠키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프론트 디버깅의 90%는 콘솔과 네트워크 탭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네트워크 탭에 대한 사용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개발자 도구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탭을 찾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새로 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F5를 클릭해서 그럼 요청 목록에 이렇게 뜰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바가 뜨고요. 이런 식으로 뜨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청에 대한 목록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슬래시 API 슬래시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클릭해서 보시면 항목들이 4개가 총 있습니다. 뭐 여러 개 더 있는데 크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상태 값의 응답 코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헤더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CORS 헤더와 그 다음에 컨택트, 그래서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스테이트 코드라고 하죠. 200, 그 다음에 4땡땡, 5땡땡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헤더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서 콘텐트 타입이나 CORS 헤더 값이 잡히게 됩니다. 이 크게 4가지인데 리스폰스 값은 실제 바디에 넘어오는 값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에 해당하는 부분은 응답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빨간색 요청이 있으면 클릭해서 에러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각각의 에러 내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디버깅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트워크 탭에서 사용할 때는 1초마다 이제 슬래시 API 슬래시 스테이트가 요청이 올라오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새로 고침하지 않아도 계속 올라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이트 코드가 200인지 확인해 주시고, 리스폰스에 정확한 제이슨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요청 자체가 계속 올라오지 않는다면 set 인터벌의 코드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 스테이트 코드가 404면은 API 경로 오류이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가 그 다음 CORS 헤더 값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서 CORS 미들웨어 확인해 주시면 되고, 리스폰스가 비어 있다고 나오면 여기서 제이슨 형식 여러분들 추가하셨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콘솔 에러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ORS 에러라고 나오면 이제 서버에서 CORS 쪽 추가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net 에러라고 나오게 되면은 서버가 실행됐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cannot read라고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로딩 전에 접근하기 때문에 VIF 또는 여기서 물음표 점에 해당하는 사용 부분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겠지만 AI를 통해서 확인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뷰 워닝이라고 나오게 되면은 필수 프롭에 대한 미전달이기 때문에 부모 컴포넌트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AI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타입 에러라고 나오게 되면 실제 타입에 대한 오류이기 때문에 변수 타입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트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문자열로 들어와야 되는데 숫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들어오지 않게끔 타입이 맞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와치에 대한 코드 값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어떤 값을 추적할 것인가에 대한 넣고요. 그 다음에 new value와
올드 밸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첫 번째 온도에 대한 값은 올드에 해당하는 값이고, 여기서 기존 값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new value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뀐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어떤 값을 추적할 건지에 대해서 기존 값과 그 다음 새로운 값이 뭔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템플릿에 임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풀이를 통해서 이렇게 똑같이 써주시고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우상단에 여러분들이 현재 실제 값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따로 지정을 해서 여기서 작성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옵셔널 체이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널 에러 방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데이터를 밸류 값으로 가지고 왔는데 널 값으로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밸류에 to fixed라고 해서 1이라고 찍으면 에러라고 나오게 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옵셔널 체이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물음표를 통해서 점을 찍게 되면은 앞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실제로 널이면 undefined를 반환하고요. 그 다음에 undefined가 아니면 실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if문을 통해서 또는에 해당하는 널 값을 체크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간단하게 변환되는 형태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원래는 아래와 같이 if문을 작성했어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옵셔널 체인이라고 해서 물음표를 앞에다가 붙여주면 요 값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체크를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프롬프트에 대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프론트에 대한 에러 진단 해보셔야겠죠. 여기서 뷰3 컴포지션 API 전문가라고 주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 콘솔에 에러가 발생한다. 어떤 에러인지 넣으시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탭에 대한 결과값 그 다음에 관련 컴포넌트 코드와 원인 수정 방법 알려줘라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자주 막히는 포인트가 있어서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해결 방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REF 밸류를 쓸 때 템플릿에서 그대로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밸류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템플릿에서는 밸류 없이 진행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async await이라고 해서 제가 요청을 할 때 실제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방식을 비동기 방식이라고 했는데 에러가 부분이 뜨면은 await을 쓰려면 항상 async in 이거 실과 바늘과 같은 형태고요. 실 바늘이 꼭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await이 빠뜨리거나 또는 async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12를 눌러서 콘솔에 해당하는 부분과 네트워크 탭에서 프론트 디버깅 하는 것을 이제 핵심으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탭에서 1초마다 요청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200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와치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풀이를 통해서 임시로 출력하는 방법과 옵셔널 체이닝 방식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왜 화면이 안 바뀌나는 네트워크 탭에서 요청을 먼저 확인하고 화면에서 데이터가 바뀌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안정화 작업이랑 예외 처리를 진행할 거고요. 센서 실패 처리와 그 다음에 서버 연결, 끊김 대응과 오브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만들 거기 때문에 명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